아마 어제 국감에서 발언한 이재명 지사 말 중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가장 큰 게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원희룡 전 지사가 제보자에게 들었다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조강지처 그리고 어려울 때에 조폭들, 운동권들, 그다음 측근들, 그다음 이 분당 개발에 있어가지고 모든 걸 총대를 몰고 했던 유동규라는 사람이 과거에 악역은 다 하고 이제 이게 정영학 때문에 그 주범으로 몰리는 상태에서 뇌물 받은 것까지 나온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토사구팽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유동규는 처해 있는 거예요. 그럼 이 과정에서 과연 내가 주군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? 이재명의 뜻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중간 연가를 하고 달랠 수 있는 사람만이 통화 대상이었겠죠. 최소한 복심. 완전 복심. 대화 내용은 몰라요. 전화하는 걸 봤다는 것뿐이고 대신 이재명 지사가 어저께 실수한 것 또 하나의 실수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? 압수수색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마지막 통화는 이재명 지사의 복심이다. 이게 원 전 지사의 주장이거든요. 반면 정반대 얘기를 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도 있습니다.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.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찾아보니까 침대에 들어넣어 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한다고 약을 먹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이라는 이야기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도를 보고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그 이야기를 국감장에서 이렇게 표현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김남국 의원의 설명까지 들어봤거든요. 김 의원님. 이 지사의 완전 복심이면서도 유동규까지 또 잘 알고 달랠 수 있는 사람. 원 전 지사가 이 마지막 통화자가 이재명 지사의 복심이다 강조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. 그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 의해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최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그때 보도가 나왔던 것이 유동규 씨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상당 시간을 버티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. 그건 공통된 내용이에요, 보면.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통화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졌고 와서 그 휴대전화를 누군가 가져갔는데 사실은 경찰이 지금 추적해서 찾아냈잖아요, 보면. 그러면 저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람은 저게 최초에 말이 나온 것은 우연히 누군가 지나가다가 가져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은 저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람이 이 상황의 맥락 속에서 일부러 와서 던진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은 아닐까. 다 연결되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지금 최종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원 후보 얘기처럼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분명한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. 유동규 씨가 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익을 이 7% 주주를 가진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 김만배 씨 등에게 몰아주는 이 이익 구조 설계를 했을 때 분명한 것은 이재명 시장이 매번 선거될 때마다 이 사람을 정무직으로 임명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 2015년도 설계를 했을 당시에는 누가 봐도 유동규 씨는 이재명 시장의 복심이고 이게 지금 유동규 씨가 얼마만큼 구체적인 상황을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이게 관건인데 제대로 보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배임죄 공범으로 기소될 상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거기에 정말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그래서 저런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그게 이제 추론이잖아요. 추론할 수 야당에서 있는 거죠. 얘기하는 거. 원 전 지사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과 통화를 했다. 압수수색 2시간 전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위 얘기, 이 지사가 했던 이 발언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이날 유동규가 핸드폰을 던지기 전에 통화를 한 2시간 했답니다. 지사님 통화하셨어요? 아닙니다.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빨리 짜내십시오. 유동규는 통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다른 누구로부터도 이 전화로 이 당시에 유동규 체포 과정 관련돼서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? 모르겠는데요.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? 아니 그 언론에 단한 걸 아니 받았는데 기억을 못하는 겁니까? 전화를 받은 것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. 기억이 없다. 네. 역시 유능한 변호사님 같습니다. 모르겠어요. 지금까지 나온 것만 종합해 봤을 때 원 전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뭐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 증거, 정황을 유동규 전 본부장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 있고
뭐 극단적인 선택이나 뭐 투약 사실, 혹은 2시간 전에 뭐 복심과 전화했다는 여러 가지 것들, 이런 것들이 유 전 본부장과 이재명 지사의 관계, 혹은 유 전 본부장의 심경 변화, 뭐 이런 것까지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지금 원 지사가 이제 뭐 대장동 일타 강사 뭐 이 얘기를 듣고 있고 뭐 예. 그걸로 사실 인기가 많이 오른 게 사실이잖아요.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좀 많이 구성해 내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사실상 지금 뭐 전화를 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심이 누군지 뭐 이런 거는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지사랑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이거는 뭐 전혀 없이 정황 증거만 부풀려 가지고 관계를 계속해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은 일타 강사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 오히려 이제 원 후보 같은 경우는 유동규 씨가 이 지사에게 뭐 토사구팽을 당했다. 토사구팽을 당한 건 사실 이 지사죠. 왜냐하면 관광부사 사장 시켜줬죠. 그런데 갑자기 380억 이 영화 산업 투자해달라 그래서 그거 거부했더니 다 버리고 나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게 누가 버림을 받은 겁니까? 예.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앞 순서의 어떤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베푼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보답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. 그런데 지금 토사구팽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. 그래서 원 지사는 이 부분에서 뭔가 계속 이 인기를 몰아가기 위해서 뭔가 재료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다가 사실상 검증되지 않는 뒷받침되지 않는 얘기로 가다가 삐끗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예. 유동규 전 본부장 관련 이재명 지사 국감 발언 어제 또 하나 있었는데요. 화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충성을 다했어요. 유동규는 증인께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.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증인을 도왔다는 말씀드리고요.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.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. 유동규 씨는 우리 지사님이 임명한 거 맞죠? 제가 제 임명을 질문에 답을 했는지,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임명을 했는지 아니면 임명 그게 안 제 하셨어요? 권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. 지사님이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? 저는 제가 그 사인을 했는지 저한테 있었던 건지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. 배신감을 느끼셨다고 하는데 그럼 배신감을 느끼신 이유는 뭐예요? 제가 공직은 청렴하게 해야 되고 절대로 막이 들이니까 거기 넘어가지 말라고 정말 조회 때마다 수없이 제가 얘기를 해서 그 영상들이 아직도 돌아다니는데 저의 선거를 도와주고 일을 한 그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니까 예. 최 의원님, 이 토사구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원전 지사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책임 떠넘기고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 그럼 유 전 본부장도 본인이 재판에 넘겨질 위기라면 뭔가 여러 증거들을 말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토사구팽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. 사실 이재명 지사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사이에 어떤 관계냐, 그걸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뭐 이제 말이 조금씩 그 뉘앙스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최측근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여요. 중립적으로 보면. 예. 자, 그러면 이제 그게 관점의 차이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이 모시고 있던 성남시장 이재명 지사라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충성을 했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, 그런데 그에 대한 보답이 결국은 나 측근 아니다.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측근이 아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도 그러면 나를 버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. 예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원희룡 전 지사가 지금 토사구팽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유동규라는 사람이 자기는 굉장히 충성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니까 측근에서 자꾸 이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한다. 하나 아마 그런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또 하나 짚어볼 게 있는데요. 경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던졌다던 그 휴대전화 잠금을 푸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. 그런데 김 의원님, 이것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. 이게 비밀번호 풀기가 어려운 휴대전화 기종, 뭐 잘 알려진 비밀번호를 경찰에 넘겼다. 물론 이게 새로운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증거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넘긴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? 글쎄요,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사용한 지 2주밖에 안 됐다고 하거든요. 예. 그러면 2주 동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혹여 증거인멸과 관련된 무슨 통화라든지 대화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2주 동안에는
특별한 어떤 휴대폰의 의미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 제공을 주목하기보다도 오히려 최근에 지금 압수수색영장 검찰 경찰 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찾으려고 했던 구 휴대폰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를 했는지 예. 그래서 만약에 압수에 성공이 된다면 이걸 찾는 데 성공을 했다면 이 구 휴대폰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을 하나 좀 더 우선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이전에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하면서 성남시장과 성남시장 비서실에 대한 전자결제 계정들, 이메일 계정들, 이재명 시장 당시에 특히 이 2015년도 요 대장동 관련된 설계된 시점들, 요 시점에 어떤 이메일 계정이나 전자보고문서 계정을 여태까지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안 하다가 떠밀리다 오늘에서야 했잖아요, 보면. 예. 그래서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오히려 핵심이고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. 상황이 사실 급박하게 돌아간 건 2, 3주 동안이거든요. 예. 그러면 이제 본인에게 들어오는 압박감이 굉장히 크고 예. 그런 부분에서 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휴대폰에도 상당한 증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. 누구랑 아까도 우리가 추정을 했잖아요. 뭐 갑자기 복심하고 했다. 그러면 이제 지금 비번 열렸으니까 누구랑 통화했는지 분명히 이제 나오겠죠. 제일 중요한 건 비번을 열었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 뭔가 이렇게 약한 부위가 별로 없다. 뭐 이런 자신감이 그 안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그 자기의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비번을 특히나 이게 잘 열 수 없는 기종인데 그거를 알려주겠습니까? 예.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마지막 통화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 복심이다. 원희룡 전 지사가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관계를 암시하는 주장을 오늘 새롭게 제기했는데요. 알겠습니다. 이 소식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다음 주제랑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.